그러니까 저는 고려21 행정사 사무소의 임현 행정사입니다. 네, 오늘은 지방교육행정공무원이 징계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에 그 징계 처분에 불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구제 수단 방법에 대해서 언론 보도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그 쟁점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끝부분에는 관련된 영상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필요시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제목을 보시면 창원지법 직무태만 교육공무원에게 내린 견책처분 취소 사유 아냐 라고 되어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여기서는 이제 교육공무원이 아니고 교육공무원은 이제 국공립학교에 근무하는 이제 교사입니다. 여기서는 교육공무원이 아니고 교육행정공무원, 지방교육행정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겠습니다. 지방교육 언론사에서 이제 오기인 거죠. 예. 지방교육행정공무원이 직무태만 등의 사유로 징계위원회를 통해 견책 처분을 받았다면 이는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여기서 지방교육행정공무원입니다.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관할이 달라지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교육공무원은 국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인 것이고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도 있습니다. 그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교원은 교육공무원의 신분은 아니죠. 공무원 신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국공립학교에 근무하는 학교라든지 또는 교육청, 교육지원청에 근무하는 교육행정을 하는 그 공무원이 지방교육행정공무원입니다. 학교 단위에서는 이제 행정실에서 근무를 합니다. 이 교육행정공무원인지 교육공무원인지에 따라서 그 징계 처분을 받았을 때 그 관할이 달라집니다. 이 교원은 국공립 사립학교까지 다 포함해서 모든 교원에 대한 징계 처분에 대한 불복 구제 절차를 진행하는 관할은 교육부 산하의 교육부의 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관할을 합니다. 근데 지방교육행정공무원의 경우에는 각 시도에 교육소청심사위원회가 이제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관할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견책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공식적인 징계 처분 중에서 가장 낮은 징계 처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지방교육행정공무원이기 때문에 먼저 징계 처분을 받았을 때는 소청심사 청구를 하고 소청심사 청구에서 구제가 되지 않는다면 소청심사 결과에 대해서 불복하고자 한다면 행정소송 1심, 2심, 3심 대법원까지 진행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고, 여기서의 의미 있는 것은 행정소송을 법원에 바로 제기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그 법에 규정된 명시적 규정된 근거에 의해서 그 전에 먼저 소청심사를 청구해야만 하는 것이고, 이 소청심사라고 하는 것은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된다. 이것은 법정 기간이다. 다른 일반 행정심판의 경우는 90일인데 여기서는 30일로서 짧은 이유는 공무원 신분 관계를 조속히 확정할 목적으로 상대적으로 짧게 규정을 해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지방교육행정공무원이 이제 징계 사유가 발생해서 징계 사유는 이제 직무태만 등으로 인해서 의무 위반을 한 것이죠. 성실 의무 위반, 복종 의무 위반 등등 이렇게 위반을 함으로 인해서 징계위원회 등을 거쳐서, 그러니까 징계 절차를 거쳐서 징계 처분을 받았고, 그 징계 처분의 종류와 정도는 견책 처분이다. 견책 처분은 공식적인 징계 처분의 종류에 의해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법원 판결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먼저 소청심사라는 것을 제기했는데, 시도에 있는 교육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제기했는데 기각이 됐고, 그래서 이에 불복해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판결은 공직자는 자신의 업무에 근면 성실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공직사회에 경종을 울려줄 전망이다. 28일, 9월 28일입니다. 28일 법원 등에 따르면 7급 지방교육행정공무원인 A씨는 지난해 6월 경남 모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이제 처분을 한 것이죠. 교육지원청 측으로부터 업무 소홀 등의 사유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그는 사실관계입니다. 이거는 징계 사유에 대한 사실관계.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도내 한 학교 행정실에서 학교회계 세입 세출 그리고 급여 민원 업무 등을 담당했는데 해당 기간 지방 공무원법상 주어진 의무를 저버리고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다른 동료에게 떠넘겼다는 이유 등에서였다. 직무 태만을 했다는 것이죠. 그는 이 같은 징계 처분에 불복해서 여기서는 이제 견책 처분에 불복해서 시도에 있는 교육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 청구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경상남도 교육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해 9월 기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청심사를 청구했더니 기각이 됐다. 물론 이제 소청심사를 청구할 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했는데 소청심사 청구한 결과 기각이 됐고 이에 불복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은 행정소송 1심 판결이다라는 겁니다. 그는 이후에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첫 번째 주장은 징계 사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두 번째, 징계 사유가 설사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다. 일탈남용해서 위법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견책 처분을 취소해달라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도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라는 겁니다. 법원에서도 행정소송에서도 구제받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창원지법 제행정일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급여대장을 매달 전자결제 또는 수기결제를 받지 않은 채 방치, 매달 전자결제 또는 수기결제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했다. 직무를 태만히 했다라는 겁니다. 교육 공무직 공무직원 급여를 나이스로 처리하지 않거나 수당이 이중 지급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역시나 직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무를 소홀히 했다, 태만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학교 회계로 구입한 물품 검수도 제때 하지 않고 물품 검수도 제때 하지 않았다. 그리고 본인 담당 업무이던 수질 검사도 수행하지 않았다. 직무 태만이다라는 것입니다. 덧붙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함께 물품 검수와 여비정산 서류 처리 방법 등에 관해 교장 또는 행정실장의 업무상 지시도 받았지만 이를 불이행했다. 지휘 감독자로부터 지시도 받았지만 업무상 지시도 받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당연히 여기서는 성실 의무도 되면서 이제 복종 의무도 이제 포함되는 거죠.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 및 제49조 복종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래서 이제 의무 위반인데 크게 성실 의무, 직무 태만을 했느냐, 그리고 왜 복종을 하지 않느냐, 업무상 지시에 대해서 복종 의무 위반이다라는 것입니다. 판결문은 직무 태만 등으로 성실 복종 의무를 위반하거나 친절 공정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장 가벼운 징계 처분이 견책 처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견책 처분인 점을 고려하면 가장 낮은 견책 처분을 실제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했다라고 볼 수 없다. 징계 사유가 발생했고 그 징계 양형 규칙에 가장 낮은 징계가 견책이라고 되어 있고 징계 처분 가장 낮은 견책 처분을 했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징계 처분인 견책 처분은 그 징계권자의 재량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판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A씨는 이 판결을 불복해서 항소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항소했기 때문에 이 그 판결이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2심 가고 사안에 따라서 대법원까지 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크게 직무 태만인데 징계 사유가 직무 태만인데 이 징계 처분을 하기 전에 이제 상훈감경이라고 해서 상훈법상의 규정이 있는 표창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징계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서 그걸 고려해서 감경이 될 수도 있는데 많이들 알고 있는 음주운전은 당연한 것이고 당연히 감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표창이 있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해서 징계 사유가 음주운전이 돼가지고 징계 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상훈감경이 배제가 되고 마찬가지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하나가 고유의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무를 태만한 경우 직무 태만을 원인으로 해서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경우에도 표창을 받았다고 해서 상훈감경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표창을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직무 태만을 원인으로 해서 징계 사유가 된다면
징계위원회에서 개최를 해서 구체적인 징계 처분의 종류와 정도를 의결할 때 상훈 감경의 그 함에 있어서 그 고려의 요소가 되지 않는다. 직무 태만의 경우에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에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그러면 대댓글이나 별도 영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